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올해 27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일자리 구하던 취준생이었는데 자코리아에 공개 이력서도 올려놓고 닥치는 대로 이력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때였어. 그러던 중 평택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내 이력서를 확인하고 목소리가 아주 이쁜 여성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회사가 도매만 하던 무역회사인데 앞으로는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으로 판매도 해보고 싶다면서 인터넷 사업 쪽에 전반적인 관리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내 프로필 보니깐 서버 관리도 되고 PHP 프로그램이나 포토샵 편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나한테 연락을 했대. 회사 이름 들었는데 듣보잡이라 다짜고짜 내가 먼저 연봉이 얼마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금 당황해하더니 대기업까지는 몰라도 능력만 있으면 중견급 정도의 연봉을 줄 수 있으니 일단 면접 한번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기업 정보를 살펴보니 주로 해외에서 장난감을 들여와 판매하고 유명 제품 총판도 몇 개 가지고 있더라고.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 회사란 생각에 내심 기대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무역회사였다. 그리고 가족회사더라고. 사장이 대표고 사장 와이프가 이사. 사장 남동생이 영업부장 이런 식으로 가족회사였어. 면접 볼 때 대표님이랑 이사님 둘이서 봤는데 대표가 나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대표는 어리고 이쁜 여직원을 원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면접 한번 보자고 했던 그 이사가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던 거지. 통화 한번 하고 그날 처음 본 건데 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서버 관리, 프로그래밍,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지.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이사가 적극적으로 나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이사님이 대표님과 부부 사이란 건 전혀 몰랐었지. 왜냐면 이사님 나이는 많아봐야 나랑 띠동갑 정도로 밖에 안 보였는데 남편인 대표는 정수리가 훤하게 드러난 전형적인 원형 탈모에 배까지 나온 50대 아저씨처럼 보였거든. 실제로 이사님은 37살, 대표님은 10살 연상의 47살이었지. 동창회 목적과 강남 1970에 나왔던 배우 김유연님을 상당히 많이 닮았어. 그리고 동안인 편이라 누구나 30대 초중반쯤으로 보았지. 풍문에 사모님이 사장님 돈 보고 결혼했단 소리가 있더라고. 이사님이 회사의 격리 업무를 맡고 있어서 가끔 결제 때문에 은행에 같이 가면 은행 직원이 이사랑 나랑 잘 어울린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여자 헤어스타일 중에 긴 생머리에 고데기로 웨이브를 살짝 넣은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사님이 평소 그 머리를 즐겨 하고 다녔어. 출근 첫날의 자리도 직접 안내해주고 내 책상에 전화기만 딸랑 한 대 있길래 왜 컴퓨터가 없냐고 하니깐 나는 왠지 아무거나 쓰면 안 될 것 같아. 원하는 사양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 사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책상 한켠에 보니깐 포스트잇 붙여서 정태씨 첫 출근 환영해요. 이렇게 적혀져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물류창고에서 근무를 했고 사무실 직원은 8명쯤 되었는데 대부분이 영업팀 쪽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사무실엔 주로 이사님과 나 둘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벼운 장난도 칠 정도로 가까워졌어. 내가 평소엔 좀 조용하다가 가끔 드립을 날려서 직원들 빵 터지게 하는 게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사님이 재밌다고 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잘 지내고 회사 일도 잘 적응해갈 무렵에 어떤 사고를 계기로 내가 이사한테 사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생겨났는데 사실 평소에 이사가 나에게 잘해주긴 했어도 이성적으로 보진 않았거든. 근데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것 이상의 나를 유혹하는 건가로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이 몇 번 있었어. 단둘이서 사무용품 같은 거 사러 가면 보는 사람 없지 하면서 느닷없이 팔짱을 낀다든지, 내가 물건을 고르고 있으면 뒤에서 몰래 와서 허벅지가 참 튼실하네 하며 툭툭 치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보통 남녀 사이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왜 저러지? 혹시 나한테 마음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다가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1박 2일로 태안 쪽으로 단합대회를 가게 되었네요.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가는데, 보통 부부 사이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당연히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서 가야 하는데, 이사님이 내 옆으로 와서 앉는 거야. 내가 정태 씨 옆에 앉을 거야.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 정신교육도 좀 받고 저녁 식사 마치고 어두컴컴해진 밤 9시부터 야외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다들 술을 같이 한 잔씩 했어. 그때도 굳이 내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 술도 한잔하고 분위기 좋은 노래도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깐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손깍지를 껴오더라고.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놓을 때까지 이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때 또 5만 가지 생각을 했지. 마치 나 절대로 버리지 마 이렇게 들리는 거야. 거기다가 말도 조용하게 나만 들리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니 다들 술이 많이 든 상태가 되었어요. 이사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 분위기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간이 노래방 기계도 있어서 다들 돌아가며 노래 실력을 뽐내고 신나게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밤 12시가 넘어가자 술 더 마실 사람들은 따로 앉아서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잘 놈은 자고, 여튼 누구 하나 사라져도 서로 인식을 못할 만큼 다들 술 취해 있었고, 혹여 눈에 안 보이는 직원이 있으면 화장실에 갔거나 방에 자러 갔나 보다 하고 다들 무신경해 할 때였지. 그때 갑자기 이사가 자기를 숙소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거야.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숙소 앞까지만 데려다 달래. 그래서 알겠다 하고 데려다 주었죠. 이사는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아서 적당히 알딸딸해 보일 정도였고 나는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막 사리분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였어요. 이때 나눈 대화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정태 씨, 뭔 술을 그리 많이 마셨어? 아내, 직원들이 신입이라고 돌아가면서 주셔서요. 어휴, 그 양반들 참. 그나저나 똑바로 걸을 수 있겠어? 정태 씨가 날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다 주는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은 제가 지킵니다. 하고 내가 약간 혀꼬인 발음으로 이야기했지. 그냥 데려다 주는 건데 왜 지켜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사가 그 말을 듣고 약간 감동받아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진짜로? 근데 이렇게 비틀거리는데 지켜줄 수 있어? 호호호. 하길래 아닙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사 손을 꽉 잡았어. 그냥 손만 잡고 지켜주겠다는 액션을 취한 건데 이사님이 오해를 했는지 잡고 있던 손을 잠시 풀더니 갑자기 깍지를 껴오더라고. 그때 심장이 쿵쾅거렸어. 분명 술 취하고 혀가 꼬였는데 심장은 쿵쾅거리더라고.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않고 갑시다 하고 그냥 깍지를 끼운 채 걸어갔습니다. 막상 숙소 앞까지 도착했는데 손을 놓기가 싫고 그냥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도 깰 겸 조금만 더 걷자고 했고 이사도 그러자 했지. 그렇게 조금 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둘이서만 걸으니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니까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처음 만난 이야기,
연애부터 결혼까지 이야기도 하고 내 연애 이야기 대학생 때 이야기를 나누다 눈앞에 벤치가 보여서 잠시 앉기로 했는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깔아주고 위에 앉으라고 했더니 앉으려다 갑자기 내 볼에 뽀뽀를 쭉 하더니 고마워서 해준 거야 라고 하더라고. 순간 뻘쭘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막 좀 이상하고 해서 에이 하려면 입에다 제대로 해주시지 애도 아니고 볼이 뭡니까 볼이 하고 드립을 날렸지. 그랬더니 이사가 나 술을 많이 마셔서 술 냄새가 나서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툭 찔러봤지. 그러더니 상대도 툭 하고 회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몇 분 동안 난 메시 드리블을 치고 이사님은 호날두 드리블을 쳤지. 그렇게 드리블을 다치고 나란히 앉으면서 이사가 나지막하게 꽃향기가 진짜 나네 하면서 약간 쑥스럽게 헤이 웃더라고. 그때 내 눈엔 이사님이 41살 애돌 딸린 엄마가 아닌 20살의 수줍은 대학생처럼 보였어. 쑥스럽게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날 이후부터는 연인처럼 가까워졌어요. 회사 마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밤에 드라이브도 가고 연차를 같이 써서 놀이동산에도 놀러 가고 했죠. 그날도 둘이 몰래 만나 저녁 먹고 술을 한잔 했는데 그날따라 이사님이 술을 좀 많이 마시더라고요. 원래 그냥 맥주 한두 캔 하는 정도인데 소주를 막 타서 먹는데 둘 다 술이 약간 됐을 때부터는 저 여자가 나랑 크게 사고 한번 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행적을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랑 데이트한다고 거의 새벽 1시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혹시 대표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종종 늦게 들어가면 뭐라고 안 해요? 응, 크게 뭐라고 안 해. 왜? 신경 쓰이니? 아니요. 전 괜찮은데 이사님이 난처할까봐. 아니야. 난 괜찮아. 정태야 너 잔 비었네. 자 한 잔해. 하면서 그날따라 술을 계속 들이켰어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둘이 좀 알딸딸하게 눈도 풀릴랑 말랑 하니까 이사가 이야기하더라고. 정태야, 나 사실은 대표랑 별거 중이야. 네, 너만 알고 있으렴. 그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쭉 하더라고. 대표랑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소홀해지더랍니다. 부부들은 오래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날은 말도 없이 외박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말로는 서울에 출장 간다 하고 이틀 3일씩 밤에 연락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잦아졌었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의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던 거였대. 그래서 이사는 이혼도 생각했는데 역시나 애들 때문에 쉽게 못하고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한 채로 별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 듣고 벙쪄 있는데 이사가 정태야 너니까 믿으니까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 듣고 술 한 잔 더 하고 이야기 좀 더 하다가 이사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갔어요. 인사하고 집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대뜸 이사가 딸기를 좋아하냐는 거야. 뜬금없이 웬 딸기? 했는데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들고 가래. 대표님 집에 있지 않냐니까 별거 중이라 살림도 따로 살고 있대. 애들도 금요일이라서 외갓집에 놀러 갔다네. 또 머릿속이 복잡하게 굴러갔지. 뭐지? 지금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라는 건가? 라면 먹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딸기 가지고 가라는 게 혹시 그린라이트? 오늘 드디어 그날인가 하면서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집은 좋더라. 내가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구경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하라고 하대. 이 방 저 방 구경하고 침실도 구경했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기서 예전에는 이사랑 대표랑 하면서 왠지 모를 질투심도 생겨나고
내가 방 구경하는 사이 이사는 딸기를 챙겨서 종이백에 담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을게요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뒤로 쏙 빼더니 다시 주길래 손을 내밀었는데 또 손을 뒤로 쏙 빼는 거임. 어른이 애들한테 줄 듯 안 줄 듯 장난하는 것처럼. 고맙다는 말 안 해? 하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니까 말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쪽 하고 안아줬는데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야. 정태야, 오늘 나 혼자 있기 싫은데 또 심장이 쿵쾅거렸지. 드디어 올게 왔구나.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오늘 같이 있어요. 거의 1년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내가 좀 더 큰 계열사로 이직을 했고 그 뒤로도 6개월 정도는 자주 만났었는데 모든 연애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고 눈에서 안 보이게 되니 조금씩 서로에게 소홀해져 가면서 자연스레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케이블 TV에서 영화 동창회의 목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배우 김유연님을 보고는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어지는데 연락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이혼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요. 결혼까진 아니더라도 연애는 괜찮잖아요. 다들 행복하세요.